제이콥 헤어리의 인터뷰입니다. 어떠세요? 저희 어머니입니다. 미인이시죠? 네. 얼마 전에 어머니가 자서전을 내셨어요. 지금 38년생이시니까 85 되셨는데요. 지금은 요양원에 계세요. 한 4년 전에 그 림프암이 발견돼서 먼저 그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걷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집에서 케어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 3년 전에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시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문턱도 못 넘으셨어요. 옛날 분들이 다 그랬겠지만 어머니 고향은 북한 북쪽에 개성 밑에 장단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태어나셨고 민동이니까 그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또 일제시대 때 막 벗어나고 또 방법이 됐지만 시골은 그런 것들이 잘 전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못 들어가시고 아마 그냥 집안에서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나니까 아마 장녀고 그러니까 동생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고 또 집안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느라고 하여튼 초등학교도 못 나오시는 분인데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어쨌든 결혼을 하셨고요. 제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성장할 때까지 어머니가 글을 모르시는 걸 사실은 몰랐어요. 그만큼 지혜로우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다 생활하시는데 그 불편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내 어머니가 물론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좀 집안에 가산이 줄면서 어려워지면서 집에만 계시지 않고 이제 장사도 하시게 되고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글을 모르셨는데 장사도 하시고 그랬어요. 돈이나 제대로 받고 또 이렇게 내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고 그래서 아내와 결혼하고서 아내가 어머니한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기억문부터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에 인도를 했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봉사 직분 다니시고 지금은 뭐 성경 필사까지 하실 정도니까 그리고 그 살아온 그 삶을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제와 또 그 한국 전쟁 통해 그래서 살아남느라고 얼마나 가슴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 또 아버지와의 삶,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글을 쓰기 전까지는 그거를 써야지 하면서도 못 쓰고 계셨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글을 쓰시면서 그 자신의 삶의 기록, 여정을 글로 남기셨어요. 아주 손글씨 연필로 또박또박한 그걸 저는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요양원 돌아가 계시고 그 방문할 때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나 책을 쓰고 싶다. 아니 어머니가 무슨 책을 쓰세요? 보통 사람들 또 많이 배운 사람들 책 쓰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작년 아마 10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여러 번 계속되니까 우리 형제들이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머니가 이렇게 글 쓰고 싶다는데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어머니 책상을 이렇게 보는데 A4지로 막 쓰시는데 한 40여 장이 나왔어요. 또 일기장도 따로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워드로 옮기고 또 거기에다가 옛날 사진을 좀 붙이고 그래서 책을 좀 내어드리자. 그렇게 해서 마음을 모아서 제 조카가 이제 워드로 옮기고 제가 이제 감수를 하고 또 안성호 권사가 어떤 분이라는 걸 제가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성호 여사는 어떤 분이라는 걸 또 제가 앞에 머리글을 쓰고 또 자손들한테 형제들한테 야 너희들도 어머니한테 편지 한 장씩 써 해가지고 다 쓰게 했어요. 저희가 4형제인데 그 4형제 그 다음에 조카들하고 해서 그래도 거의 다 참여를 해서 또 마침 그냥 제 이제 외사촌 동생이 잡지사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마침 너가 좀 이 책 표지하고 편집 좀 맡아주고 출간 좀 해달라 했더니 흔쾌히 해서 결국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물론 59페이지, 60페이지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이 안에 어머니가 어렸을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중순에 이 책이 만인한테 공개할 건 아니기 때문에 20부만 해서 가족과 친지 아는 분들한테 하고 요양원 가서 헌정식을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드리면서 이게 어머니가 살아온 이야기도 어머니가 하고 싶으셨던 그런 글들 그게 책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드렸더니 믿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모르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했다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계기로 사실은 형제들이 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끝까지 이렇게 우리 자식들을 헌신하고 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 속 인물들 좋아하시는 인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구 목사님 성함이 안바울 목사시고요. 그다음에 청년부의 최모세 목사님도 계시고, 제 친구들 중에 홍콩의 친구들이 좀 있는데, 데이빗, 이런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이름으로 짓기도 하고 또 예명 이렇게 하죠. 저는 제이콥, 제 회사가 제이콥 AI, 제이콥 야곱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야곱의 삶하고 너무 같아요. 제가 고생한 거 이런 거가,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은 쌍둥이 둘째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이제 야곱이라고 이름을 했다고 합니다. 저가 장남인데요. 사실은 제가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이 어머니 책을 정리하다가 봤는데 제 형이 있었어요. 근데 3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름도 부족에 못 올리고 족보에도 못 올리고 그랬던 거죠. 제가 야곱처럼 장자가 된 겁니다. 근데요, 저는 제 이름이 좀 택동 아닙니까? 이름에 아마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 저도 할아버지가 택동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당시에 모택동이 굉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되라. 하여튼 이데올로기가 어떻든 크게 되라 하고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근데 이상하게 집에서는 태원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게 형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를 아는 친척분들은 얘가 태원이야, 택동이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아마 그 아시는 친척분들은 저희 어떻게 과거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저는 이남 이녀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4학년까지는 아주 행복하게 연아이를 이렇게 지낸 것 같습니다. 유치원도 다녔고요. 또 사립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당시에 좀 그냥 그런 대로 사는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잘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신다고 퇴직금 가지고 하시다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꼬리내면서 나도 친척의 돈도 이웃의 돈도 이렇게 해서 많이 투자를 하셨는데 그냥 다 들어먹으셨습니다. 제가 5학년 여느 때처럼 학교 갔다가 돌아왔는데 집에 저희 집이 그때 당시는 컸어요. 안마당도 있었고 TV도 있고 이랬었던 집이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다그 보트와 있으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했는데 저한테 옆에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너희 집이 아니야. 이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그런 사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거의 집도 절도 없이 이제 나와서 길거리에 나앉았는데 그래도 그 옆에 이웃이 자기 연탄방이에요. 연탄방을 빌려줘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아버지는 어디로 도망가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붙잡혀서 경제사범으로 영장 생활도 하시고 그동안을 전부 다 어머니가 당신은 자식들을 한 번도 장사를 해보시지 않으셨는데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머리에 이고 장사를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본인이 학교를 못 다니셨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 학교를 졸업시키려고 꽤나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공립학교는 거의 학비가 무료였지만 사립초등학교는 사립국민학교는 돈이 비쌌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 수업료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밥을 굶어 가면서도. 그래서 학교에서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랬다가 6학년 이제 여름방학 때고 이제 2학기가 됐을 때 이제 진학자 중학교 진학해야 되니까 학부모님들을 다 오시라고 할 때 어머니도 장사하시다가 남한테 맡기고 이제 가셨던 거예요. 근데 차마 중학교 진학을 못 시키겠다 하는 말씀이 못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사정 얘기를 담임선생님께 했더니 그때 마치 그 사립초등학교 그 학교에 그 사환하는 형이 계셨는데 그분이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사환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백통이를 여기에 사환으로 있으면 야간이라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어머니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저를 맡기셨대요. 그러면서 젊은 여자가 아직 젊은 엄마가 그 아이 하나 제대로 중학교를 진학 못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 이제 여기에 쓰셨는데요. 어쨌든 저는 야곱처럼 제가 어린 나이에 사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사환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그 일을 모든 그 학교의 사립초등학교도 잔디도 많고 뭐 하는데 어쨌든 그 공문서를 배달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그 안에 사택이라는 곳에 사셨는데 꼭 우물물을 드셨어요. 그 학교 중간에 깊은 우물이 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제가 물을 길어서 갖다 항아리에 채워놨고요. 또 제가 낯질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그래도 아무 고생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낫지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처음에는 낫을 그 잔디를 그때는 이제 제초기가 없었습니다. 낫으로 다 풀을 깎아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돌이 조금씩 있으면 그 돌에 낫이 탁 걸리면서 제 손가락을 비는 거예요. 그러기를 여러 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낫지를 잘하는 사람으로 하면 거의 제가 봐도 제초기 그 기계로 한 것보다도 더 가지런하게 이렇게 낫지를 잘 했습니다. 또 송도의 그 학교에 농장이 있었어요. 일요일이면 저를 농장에 데려가요. 교장 선생님이. 근데 왜 데려가겠어요? 거기 포도 농장이었는데 이제 포도 김을 내거나 또는 약을 치는데 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마 지금 같으면 그 아동 노동 착취로 고발을 됐을 텐데 아마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저는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서 그런 일을 다 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그렇게 가진 고생을 했던 것처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야간, 중학교 야간, 고등학교도 야간인데 고등학교가 또 1학년에서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야간이 없어서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당시에 친구들이 보면 나이들이 다 저보다 두세 살은 위인 학생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정규 학교를 못 가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가난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근데 진짜 가난하고 낮에 일을 해야 하는 것은 하는 친구들은 저하고 몇 명 한 서너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두 닦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장에서 일을 한다든가 저층에서 사활을 한다든가 이런 친구들이 한 4사람, 5사람 있었는데 저희들은 주간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주간으로 편입이 됐는데 저는 저희들을 학교에서도 강제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너희들은 수업료만 또박또박 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업료만 내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뭐 학교도 안 가겠다 그러니 저는 하여튼 일만 했던 거죠. 근데 사람이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요. 대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친구들이 하나둘 대학 간다고 막 난리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냥 이대로 살면 이대로 있으면 아마 그냥 학교 수의로 사원으로 뭐 이렇게 인생을 그냥 쭉 이렇게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저 대학 갈 테니까 그만두겠습니다. 했더니 난리가 나셨겠죠. 뭐 그렇게 일 잘하는 일꾼을 그만둔다고 하니까 말렸고. 근데
제 6학년 담임 선생님과는 그래 너는 그만둬라, 더 공부해야 된다라고 저를 적극 지지를 해주죠. 그래서 제가 졸업과 동시에 그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대학은 못 가고 1년 공부를 열심히 재수를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어머니의 아버지도 이제 나오셨고 같이 이 마을 인천 인하대교에 보면 그 용현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신축하면서 건설 현장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한밭집을 어떻게 벌이셨어요. 그래서 한바를 하면서 조금씩 저희가 좀 나아졌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걱정 안 하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너 소녀 내가 줄 테니까 너 공부만 해.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노량진이죠. 인천서 노량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해서 1년 재수급 때 이제 대학을 가게 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요. 저는 첫 직장이 반도체 아람 산업이죠. 아람 산업에 제가 IT를 전공했습니다. 전산실에 취업을 했고 2년 후에 이제 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그 전까지는 뭐 교회를 가끔 이렇게 가긴 했지만 진짜 다니지는 않았었는데 아내가 저랑 이제 만나고 결혼을 약속할 때에 교회에 꼭 주일성사하는 걸 약속으로 다짐을 저한테 하고 결혼을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라헬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입도 있고 세례도 인천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넘겨 주시고요. 그러면서 그냥 평이한 삶을 살았는데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직장이 AI 생명이라는 외국계 회사입니다. 89년도에 이제 한국에 진출하면서 초창기 셋업 멤버로 제가 그쪽으로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엄청 고생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첫 기업 셋업하는 게 또 전산 쪽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람 산업에서도 커다란 시스템, 생산관리 시스템을 제가 직접 만들고 개발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는데 이쪽에서도 그 보험관리 시스템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 손으로 물론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그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한글화 작업이라든가 모든 것 또 한국 국내 현실에 맞게 그걸 다 보완하고 추가하고 하는 일을 하느라고 거의 밤낮 안 가리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엄청 진짜 저는 거의 매일 당시 또 이제 집이 당시는 인천이었는데 거의 총알 택시라고 아시죠? 네, 서울역 앞에서 총알 택시 타고 거의 매일 이렇게 퇴근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AI 생명이 사실은 국내 기업이 IMF 되면서 어려워졌을 때 외국계 회사들이 좀 어떤 계기가 돼서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2001년도에
이제 차세대 시스템으로 대전환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알고 그때가 현재 전산 개발 부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프로젝트 리더로 참여를 하고 있고 필리핀에 있는 에서 개발자들 또 미국에서 개발자들이 많이 와서 같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해서 개발자들도 함께해서 함께 개발을 했는데 거의 이제 라이브를 거의 앞두고 있을 때 이제 그 회사의 임원진들은 다 외국인인데 당시에 CEO가 홍콩에서 그 입솔렌이라는 여자 CEO였어요. 굉장히 그 철의 여인처럼 당시에 이렇게 성장하면서 아마 그 과거에 예전에 있는 멤버들을 다 교체를 해야 아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다 잘랐는데 저는 이제 그 프로젝트 리더고 핵심 멤버니까 차가 잘라지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랬는데 이제 라이브를 앞두고 저를 불러요. 길이 그동안 수고했어. 네,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참 청천벽력 같잖아요. 그래서 뭐 노조원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저랑 함께 했던 미국인 컨설턴트가 이제 밥 처치를 있었는데 밥 처치를한테 제가 나랑 같이 식사 좀 하자 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라이브 하고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게 뻔하잖아요. 시스템 하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안정한 대가까지 너가 없으면 안 돼. 근데 그 솔레는 넘버 2예요. 지사사탕으로. 얘가 그만두라는데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그때 저더러 너 당장 필리핀에 가 있을래? 내가 가서 뭐 하는데? 가서 코디네이터를 해.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필리핀 개발자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제가 필리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달 보름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쯤에 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막강했던 입솔렌이 베이징으로 정거를 가고 그 자리에 홍콩에 있던 한국인 임원이 오후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한국인 임원이 와서 보니까 이게 시스템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고 아시겠지만 변경 시스템은 신형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저한테 콜이 바로 왔어요. 빨리 국회에서 이걸 좀 봐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만에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됩니다. 진짜 이 당시에 저는 AI 생명에서 이제 심리의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사실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이때처럼 요 기간처럼 간절한 뜻가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돌아와서 라이브 하고 또 안자가 단계까지 한 6개월 동안 쭉 제가 지휘를 했고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른 개발팀장, 개발부장은 다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한테 한 번 더 제안이 들어오는데 데이터 센터장을 해라. 근데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또 다르거든요.
여기 이제 뭐 인프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그걸 맡으라고 하니까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맡겠다. 뭐 다 아는 사람도 있고 내가 배우면서 하면 되지 하고 그걸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계속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느끼는 게 이런 고난과 다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그분의 개입 아니면 안 되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도 제가 데이터 센터장을 하는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센터장을 한 7년, 8년에서 2021년 2021년 4월까지 그만둘 때까지 했는데 그동안 많은 일을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를 이전해보고 또 DR 센터 만들고 또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시스템을 합치고 분리하고 이런 작업들을 저 수도 없이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장은 국내에서도 지시를 받지만 홍콩에 직접 지시를 받아서 매일 컨퍼런스 콜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를 어떤 글로벌로 나아가기 위한 훈련을 계속 쌓게 하셨던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08년 10월에 이제 미국 금융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서프라임이 오면서 모기업인 AIG 그룹이 이제 휘청하고 거기에 계열사였던 AI 생명이 계열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구조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날 때에 제가 뒤통수를 딱 맞은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말해도 AIG는 안 망했다. 뭐 이런 그런 신념들이 있었어요. 워낙 커다란 회사고 그래서 정년까지 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스템도 안정됐고 모든 게 안정되니까 사람이 태만해지고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랬다가 그 서브프라임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고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그만두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역량이 나를 누가 데려갈 수가 없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국제자격증도 따고 하면서 한 3년을 그래서 명예퇴직이 2011년 4월인데 그 전까지 많은 이제 어떤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고 과감하게 이제 명예퇴직 손을 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내 사업을 해야지 언제까지 남의 밑에서 하겠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그때 이제 처음 제가 그 회사 이름을 사실은 제이콥 비즈니스 컨설턴트 컨설팅 해라 그런 컴퍼니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컨설팅 회사를 하겠다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하네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에콰도르 공화국의 IT 장관으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일을 못했지만 하여튼 가서 그 일을 하게끔 했던 것도 이 준비시킨 게 하나님이 아니었었나. 또 가면서 제가 사랑의 그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가서 선교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매주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일들을 사역을 맡아 했고요. 돌아와서 이제 한동대학교 산수교수로 4년 있었고 그 이후에 카이스트의 인공지능 쪽 부센터장도 맡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네? 우리가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했지만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마지막 장.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에 인도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지명했고 쭉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저는 믿고 그것을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장황하게 길었습니다. 이상을 드리겠습니다.